사람들 눈치 보느라 지쳤나요? 착하게 살았는데 관계는 왜 힘들까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평생 힘듭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하고 계신가요? 모임에 가면 항상 분위기 맞춰주느라 힘들고 집에 돌아오면 기진맥진해서 쓰러지시나요? 다른 사람들은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아서 괴로우신가요?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눈치.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관계의 기본이죠.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행동하는 능력. 이것들은 분명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덕목입니다. 문제는 정도입니다. 지나치게 눈치를 보고 타인에게만 집중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타인의 욕구를 채우고 비위를 맞추는데 에너지를 쏟습니다. 회사에서는 상사 눈치, 동료 눈치를 보고, 가족 모임에서는 어른들 눈치를 보고, 친구들과 만나서는 분위기 깨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타인을 위해 살다 보면 정작 나를 돌볼 시간과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입니다. 나는 오늘 뭘 했지? 내가 원하는 건 뭐였지? 이런 질문조차 할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은 지치고 몸은 피곤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렇게 애써도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을 돌보지 못하면 결국 내면의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빈 컵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물을 줄 수 없듯이 자신이 비어 있으면 타인에게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 에너지는 상대방에게도 전달됩니다. 그러면 관계는 진심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눈치 그 자체는 적절할 때 장점이 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잃을 정도로 타인을 챙기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갈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요.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을 배려하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려면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여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건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배려는 자기를 희생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존중하면서 타인도 존중하는 겁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비행기 안전수칙을 떠올려 보세요.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자신이 먼저 착용하고 다음에 옆 사람을 도우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건강해야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해. 모임에는 다 참석해야 해.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어야 해.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게 정말 필요할까요?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나의 시간, 돈, 정성을 쏟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필연적으로 소진됩니다. 번아웃이 옵니다. 직장 동료 모임, 학교 동창 모임, 동네 주민 모임, 취미 모임, 봉사 모임, 이 모든 것에 다 참석하려고 하면 주말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면 진짜 나를 잃어버립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저 사람 앞에서는 저렇게,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다 보면 어느새 가면을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 상사 앞에서는 공손하고 조용한 사람, 친한 친구들 앞에서는 시끄럽고 장난스러운 사람, 가족 앞에서는 착하고 말 잘 듣는 사람, 이렇게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다 보면 정작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인지 혼란스러워집니다.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가면을 쓴 관계는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치니까요.
연기를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본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상대방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너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하면서요. 그러면 관계가 깨집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가면을 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은 진짜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이미지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나를 알면 떠날 거야. 이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맞습니다. 가짜 모습으로 맺은 관계는 진실이 드러나면 무너지니까요. 관계의 질도 떨어집니다.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관계만 남습니다. 깊은 대화, 진솔한 교감, 진정한 친밀감, 이런 것들은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만 가능합니다. 가면을 쓴 채로는 절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요? 아마도 여러분의 약점을 알고 실수를 받고 못난 모습을 봤지만 여전히 옆에 있는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여러분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모두와 잘 지내려는 노력은 결국 함정입니다. 아무도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진정으로 알려지지 못하는 고립된 삶을 만듭니다. 차라리 소수의 사람과 진실된 관계를 맺는 게 훨씬 낫습니다. 10명이 얕은 친구보다 1명이 깊은 친구가 낫습니다. 100명이 아는 사람보다 1명이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낫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가면을 씁니다. 그런데 왜 가면을 쓸까요? 진짜 나를 보여주면 거부당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맞춰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의 말에 공감해주고, 나의 의견에 동의해주고, 나의 취향을 맞춰주는 사람, 당연히 좋죠. 그런데 문제는 그 맞춤이 진실이 아닐 때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상대방도 기분이 좋고 나도 인정받는 것 같아 뿌듯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계속 연기하는 게 피곤합니다.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음식을 좋다고 하고, 내가 재미없는 영화를 재밌다고 하고, 내가 동의하지 않는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 이걸 몇 번이야 할 수 있지만 평생 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기대가 높아집니다. 한번 맞춰주면 다음에도 맞춰주길 기대합니다. 그 기대는 점점 커집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큰 희생을 요구하게 됩니다. 셋째, 결국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실망합니다. 너 변했어. 예전 같지 않아.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넷째, 관계가 기대에 대한 실망으로 변질됩니다. 사랑이 아니라 조건부 관계가 됩니다. 네가 나를 맞춰주면 너를 좋아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가면을 쓴 자신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불안합니다. 내 진짜 모습을 보면 떠날까? 실수하면 어떡하지?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더 완벽해지려고 노력합니다. 더 많이 맞춰주려고 합니다. 악순환입니다.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받은 것이 당연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감사했던 것도 나중에는 의무가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이런 관계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한쪽은 계속 주고, 한쪽은 계속 받습니다. 균형이 깨집니다. 결국 주는 쪽은 지치고 받는 쪽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관계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과 후회가 쌓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지? 나는 뭐 받은 게 있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가면을 썼으니까요. 내가 먼저 거짓을 시작했으니까요. 가면 뒤에 숨겨진 관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양쪽 모두에게 상처를 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나는 정말 잘해주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관계가 안 좋아질까? 나는 희생하는데 왜 인정받지 못할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자기 틀 안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요?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를 아시죠? 여우가 두루미를 초대해서 넓은 접시에 음식을 담아줍니다.
여우는 잘 먹지만 부리가 긴 두루미는 먹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해서 목이 긴 병에 음식을 담아줍니다. 두루미는 잘 먹지만 여우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뭘까요? 배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좋은 걸 준다고 상대방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방식이 상대방에게도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이 친구를 배려한답시고 계속 연락하고 만나자고 합니다. 친구는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이 친구에게 비싼 선물을 줍니다. 친구는 부담스럽습니다. 갚아야 할 것 같아서요. 어떤 사람은 조언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이 친구의 고민을 들으면 바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친구는 듣기만 원했는데 말이죠. 이런 배려는 사실 배려가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행동입니다. 내가 잘 보이고 싶어서,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는 행동입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헤아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배려는 뭘까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관찰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상대방의 속도에 맞추는 겁니다. 상대방의 방식을 존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받고 싶을 때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 있어주기만 원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타입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릅니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방식에만 익숙해서입니다. 자기가 위로받고 싶은 방식으로 상대방을 위로합니다. 자기가 사랑받고 싶은 방식으로 상대방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긋납니다. 잘해주고도 욕먹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잘해주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채무감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나는 뭐 해줄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멀어지게 됩니다. 진짜 배려는 가볍습니다.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냥 필요한 걸 필요한 만큼 해주는 겁니다. 과하지 않게, 적절하게. 그러려면 자기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상대방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상대방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자존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자존감이 정확히 뭘까요? 자존감은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타인의 평가에 덜 흔들립니다. 누가 나를 싫어해도 괜찮습니다. 누가 나를 비난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자존감이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타인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크게 상처받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누가 나를 칭찬하면 하늘을 날 것 같고, 누가 나를 비난하면 땅으로 꺼질 것 같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남이 나를 사랑해 주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남이 나를 인정해 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타인은 나를 무한정 채워줄 수 없습니다. 타인도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타인도 자기 문제가 있습니다. 타인에게 의존하면 결국 실망하게 됩니다. 자존감은 타인이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채우는 겁니다. 어떻게 채울까요? 첫째,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를 인정합니다. 실수하는 나를 용서합니다. 부족한 나를 사랑합니다. 둘째, 나의 성취를 인정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해낸 것을 칭찬합니다. 오늘 하루를 잘 버틴 나를 격려합니다. 셋째, 나를 돌봅니다. 충분히 쉽니다. 좋아하는 것을 합니다. 나에게 투자합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갖습니다. 넷째, 나의 경계를 지킵니다. 타인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둡니다. 이렇게 하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천천히, 조금씩. 그러면 타인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힘든 이유는 대부분 자존감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타인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타인의 인정이 필요하니까요.
타인에게 잘 보이려고 애씁니다. 타인이 나를 떠날까봐 두려워합니다. 이런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타인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이미 내가 나를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타인이 떠나도 괜찮습니다.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요. 먼저 내가 틀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내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내 생각과 편견을 내려놓고 타인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운동선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긴장하고 힘을 주면 오히려 실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완하고 편안해야 최고의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노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에 힘을 주면 소리가 안 나옵니다. 힘을 빼야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긴장하고 힘을 주면 매력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편안하고 이완된 상태일 때 진정한 매력이 발현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계에서 너무 긴장합니다. 잘해야지. 실수하면 안 돼. 좋은 인상을 줘야지. 잘 보여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굳습니다. 표정이 굳습니다. 말이 어색해집니다.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상대방도 느낍니다. 이 사람 왜 이렇게 긴장했지? 불편해 보이네. 그러면 상대방도 긴장합니다. 그러면 대화가 어색해집니다.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사람의 진정한 매력은 편안할 때 나옵니다. 자연스러운 웃음, 솔직한 대화, 진심 어린 관심, 이런 것들은 긴장을 풀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힘을 빼야 합니다. 어떻게 힘을 뺄까요? 첫째, 완벽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못난 모습을 보여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좋아하면 좋은 거고, 싫어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아 보일 필요 없습니다. 셋째,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줍니다. 연기하지 않습니다. 꾸미지 않습니다. 솔직합니다. 진실합니다. 넷째, 즐깁니다. 관계를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생각합니다. 상대방과의 시간을 부담이 아니라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힘이 빠집니다. 그러면 매력이 발현됩니다. 자연스러운 유머, 따뜻한 공감, 편안한 분위기, 이런 것들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애씁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잘해줘야지. 내가 이렇게 신경 썼으니까 너도 고마워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저울을 재게 됩니다. 기브 앤 테이크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가 거래가 됩니다. 사랑이 아니라 교환이 됩니다. 진정한 관계는 조건이 없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고 싶어서 줍니다. 함께 있고 싶어서 함께 있습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좋습니다. 이런 관계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관계입니다. 힘을 뺀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가 진짜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오래가는 관계입니다. 깊은 관계입니다. 관계 안에서도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안해지세요. 자연스러워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진짜 매력이 빛날 겁니다. 누가 나를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대부분 불편합니다. 신경 쓰입니다. 밤에 잠도 안 옵니다. 왜 날 싫어할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릅니다. 누가 자기를 싫어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태연합니다. 담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기 바운더리, 즉 경계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바운더리가 뭘까요? 어디까지가 내 영역이고 어디부터가 타인의 영역인지를 구분하는 선입니다. 내가 책임질 것과 타인이 책임질 것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바운더리가 명확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건 그 사람의 자유야. 그건 그 사람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어. 그래도 싫어한다면 어쩔 수 없어. 나는 모든 사람에게 좋아 보일 수 없어. 바운더리가 불명확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하면 내 잘못이야. 내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 어떻게든 좋아하게 만들어야 해. 모두가 나를 좋아해야 해. 이 차이가 뭘까요? 자기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바운더리가 명확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이 타인의 책임이라는 걸 압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나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바운더리가 불명확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내 책임으로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불편하면 내 잘못입니다. 상대방이 화나면 내가 미안합니다. 타인의 기분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타인의 감정은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타인의 감정은 타인의 것입니다. 바운더리가 명확한 사람은 타인이 자기 선을 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누가 함부로 대하면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 선을 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자신을 지킵니다. 바운더리가 불명확한 사람은 타인이 선을 넘어도 참습니다. 내가 참으면 되지. 내가 희생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한계에 다다르면 폭발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법을 아는 사람은 타인을 존중하는 법도 압니다. 왜냐하면 타인에게도 경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선을 넘지 않습니다.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타인의 선택을 인정합니다. 지나친 관심도 무례함이 될 수 있습니다. 물어보지 않은 조언도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선물도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가깝지만 너무 가깝지 않게, 관심 있지만 간섭하지 않게, 도와주지만 대신 살아주지 않게. 이것이 바운더리가 명확한 사람의 관계 방식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명확한 경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감정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화내면 안 돼. 슬퍼하면 안 돼. 질투하면 안 돼. 시기하면 안 돼. 이렇게 감정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감정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감정은 그냥 올라오는 겁니다. 신체의 언어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화가 나는 건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입니다. 슬픈 건 상실을 경험했다는 신호입니다. 불안한 건 위협을 느낀다는 신호입니다. 질투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의식 속에 쌓입니다. 압력소처럼 압력이 쌓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작은 일에도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우울증이 옵니다. 무기력해집니다. 몸이 아픕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감정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 나 지금 화났구나. 아, 나 지금 슬프구나. 아, 나 지금 불안하구나.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인간이니까 당연합니다. 문제는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입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남을 때려도 되는 건 아닙니다. 슬프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감정은 인정하되 행동은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어. 하지만 소리 지르지 않을 거야. 잠시 쉬면서 진정할 거야. 그리고 나서 대화할 거야. 이렇게 감정과 행동을 분리합니다. 내 감정을 믿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감정은 의미가 있어. 이 감정은 나한테 뭔가 말하고 있어. 이 감정을 들어줘야 해. 감정을 합리화하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로 화낼 일이 아니야. 별일 아닌데 왜 슬퍼? 이렇게 자기 감정을 부정하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면 평소에 내 감정을 내가 돌봐야 합니다. 화가 나면 화를 풀 방법을 찾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음악을 듣습니다. 슬프면 울어도 됩니다. 혼자 조용히 울거나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불안하면 그 원인을 찾습니다.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지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이렇게 내 감정을 내가 돌보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가 날 화나게 했으니 네가 풀어줘야 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 결과야. 내 감정은 내 책임이야. 내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야. 이런 주체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다고 생각하면 피해자가 됩니다. 내가 화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주인이 됩니다. 누군가 나를 슬프게 했다고 생각하면 의존적이 됩니다. 내가 슬픔을 느꼈다고 생각하면 주체적이 됩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주체적인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타인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을 스스로 돌봅니다. 자기 선택에 책임을 집니다. 이런 사람이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인간관계는 평생의 과제입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실천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돌보세요. 자기 경계를 지키세요. 자기 감정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관계가 편안해질 겁니다. 진정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게 될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계 고민이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성장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